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의 전북 출신들이 잇따라 수사를 받는 데 대해 도민들은 사필 규정이라는 반응입니다. 주입이 폐쇄된 군사는 2년 전 조선소 폐쇄 때도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익산 산업단지의 폐기물 더미가 방치돼 전국체전을 앞둔 도시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비가 내리는 가운데 다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잇따라 구속된 가운데 유독 전북 출신 인사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북 출신이었지만 지역의 요구는 외면한 채 비선 역할을 하다 하나같이 검찰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로 불렸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익산 출신인 그는 이명박 정권 내내 비선 실세로 꼽히며 전북의 정관계에도 위세를 떨쳤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병해 LH를 경남 진주로 이전시킬 때 전북도청 고위 관계자들은 청와대 의중을 알아보거나 도민의 뜻을 청와대에 전달할 때 김 전 비서관이 창구 역할을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북 현안 해결은 외면했고 국정원 특활비 4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으며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를 입증할 주요 피의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역 패권주의 또 과거의 그 기득권 그 구조의 폐해 그래서 이런 그 참담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김 전 비서관 외에도 익산 출신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과 김제 출신 장다사로 비서관 역시 MB의 가신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불법 자금 수수에 연루된 혐의로 이 전 대통령과 함께 검찰 수사의 칼날을 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MB 당선 이후 정운천 전 장관을 제외하고는 변변한 장차관 자리 하나 얻지 못하는 서름을 겪었고 각종 정치 보복성 현안 흔들기도 경험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사에 어떻게 복무했는가 하는 잣대로 국민은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10년의 평지풍파를 겪었던 전북.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를 바라보는 시선은 따가울 수밖에 없고 전북을 외면하고 MB 개인의 이익에 봉사한 전북 출신에 대한 평가도 냉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에 대한 싸늘한 시선은 우리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권력형 비리로 얼룩진 이명박 정부 5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도민 반응을 취재했습니다. 검찰 포토라인에 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굳은 표정으로 국민과 마주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미안하지만 자신 역시 할 말이 많다는 이 전 대통령의 발언에 시민들은 실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스 차명 수유와 국정원 특활비 유용 등 숱한 의혹에 솔직한 해명을 기대했지만 정치보복 프레임을 내세우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입장만 발표하는 것이지 우리 국민으로서는 아니라는 것. 국민들이 더 판단한다는 것.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에 얽매이지 않고 공명정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죄진 사람은 죄값을 치르게 만들어야지. 그게 정당하지. 전직 대통령이라고 봐주고 그러면 국가가 제대로 수절 못하는 거 아니에요? 시민단체들은 이 전 대통령 소환이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는 반응입니다. 연관된 권력형 비리는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며 용산 참사와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를 강조합니다. 현재 검찰의 수사 대상인 범죄 혐의 외에도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 질서를 유린했던 내용들을 수사하고 강력히 진상조사해야 합니다. 4대강 사업과 같은 이명박 정부의 그림자를 걷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명박 당사자의 이해관계 밀접히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검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처벌하는. 노동계는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던 이명박 시대의 논리와 작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버스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도 공권력을 투입해서 탄압했던 것도 이명박 정권의 태도와 무관하지 않았고
재임 기간 좋았던 기억을 찾기 힘든 도민들에게 포토라인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해와 동정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국민들께 사과하셨는데요. GM 군산공장 철수로 근로자들이 떠나고 지역이 파탄 지경이지만 수습할 어떤 대책도 보이질 않습니다. 2년 전 조선업이 불황일 때도 근로자를 돕는 희망센터가 설치된 울산 거제와는 달리 군산만 외톨이였는데요. 이번엔 다를지 걱정입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재작년 8월에 문을 연 모포 조선업 희망센터. 조선업 실직자와 협력업체에게 구직과 직업훈련,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계적 불황에 빠진 조선업을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모포를 비롯한 울산, 거제, 창원 등 대표적인 조선업 밀집 지역 4곳의 희망센터가 잇따라 개소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6천여 명의 현대중공업 조선소와 80여 협력업체가 있는 군산만 쏙 빠졌습니다. 지속적으로 희망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이 근로자가 좀 적다는 이유로 희망센터 대신 겨우 일자리 지원센터가 들어섰지만 지원 예산부터 격차가 컸습니다. 모포 희망센터 예산은 연 75억 원인데 반해 군산은 10분의 1도 안 되는 5억 원 수준. 더구나 다른 4개 희망센터는 정부 추가 지원을 받아 연장 운영되고 있지만 조선소가 사라진 군산 일자리 센터만 소리 소문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6월 말에 현대중공업이 폐쇄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쪽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근로자나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작년 7월 군산 조선소 가동이 완전 중단되고 협력업체와 근로자들이 군산을 떠나자 도와 군산시가 아예 손을 놓은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근로자를 구하고 군산을 되살릴 수 있을지 지역 정치권과 행정의 역할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군산 지역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합동설명회가 오늘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본부에서 열립니다. 합동설명회는 정부 부처와 산업은행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GM 군산공장과 협력업체 직원, 소상공인을 상대로 맞춤형 재취업과 금융지원 등 정부의 지원 대책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군산은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고용위기, 산업위기 대응지역 지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GM 사태 등 각종 경제 분야 악재로 그나마 취약한 도내 자영업자의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밝힌 지난달 전북 지역 자영업자 수는 도 소매업종과 음식 숙박업에 잇따른 폐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만여 명, 7.4%가 줄었습니다. 폐업한 자영업자와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근로자들이 크게 늘면서 도내 일용직 근로자는 43.4%, 임시 근로자 역시 2.6% 늘어나는 등 취약계층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원 대상에 음식점업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GM 군산공장 폐쇄로 제조업뿐 아니라 지역 상권도 위기라며 고용위기지역 지정 시 음식점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이 불과 반년 앞입니다. 이런 가운데 선수들이 숙소로 사용할 호텔 앞에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익산시가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오는 가을 전국체전이 열리는 익산의 한 호텔 부지에서 내려다본 풍경입니다. 주변 폐공장 부지에는 엄청난 양의 폐기물 더미가 방치돼 있습니다. 지저분한 폐기물 자체도 보기 싫지만 길 잃은 동물들까지 꼬이면서 소음 등 환경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6년 전인 지난 2012년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김모 씨가 KT 도급업체에게 받아 무단으로 적치한 건데 양이 무려 4,200톤에 달합니다. 폐기물이 수년째 방치되면서 공단 내 구조 고도화 사업 차질은 물론 전국체전 기간 이미지 훼손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각지에서 손님들이 다 오신단 말이에요. 새 공장이 그냥 방치되어 있고 폐기물이 야적돼 있고 하니까 구조고 사업 대상지로 빨리 이제 활용을 하려고 지금.
폐기물 처리비만 많게는 50억 원까지 예상되지만 이미 파산한 김 씨는 처리 능력이 없는 상황. 전국체전을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토지주인 산업자원부와 체전 개최지인 익산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 배출하는 사람이 좀 적극적으로 이거를 임하지 않고 있고 선고가 자꾸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분한테 이제 폐기물 조치령 나가고 기한 내 못 치면 고발하고 또 조치령 나가고 고발하고 계속. 환경 문제에 대한 소극적 대처가 익산은 물론 지역에 대한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구제역에 대한 방역이 올해부터 한층 강화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구제역 항체율을 높이기 위해 비육대지는 현행 8주에 한 차례인 구제역 백신 접종을 12주에 2차례로 늘리고 소아염소도 매년 2차례 정기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동방제단을 확대해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나 축산 밀집 지역을 집중 소독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학생 병영 체험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군대식 교육이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교육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며 학교에서 병영 훈련 체험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던 일부 우편향 단체가 주관하는 6.25 교육도 협조하지 않고 필요한 내용은 학교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진로 직업 체험관이 다음 달 완주군에 문을 엽니다. 무주군에 생산되는 반딧불 농산물을 가공 상품으로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시군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상관면에 48개의 체험장을 갖춘 진로 직업 체험관을 다음 달부터 운영합니다. 체험관 개관에 앞서 효율적인 진로 지도를 위해 완주교육지원청, 미래융합교육원과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체험장에서는 드론과 제과 제빵사, 경찰 등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으며 완주 군민은 20%의 할인을 받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100년 대계인 만큼 장기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번 협약식 계기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복지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주군이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완공했습니다. 당산리에 문을 연 농산물 가공센터는 연면적 495제곱미터 규모로 사과와 오미자 등을 가공할 수 있는 세척과 분쇄, 포장 등 49종의 기계를 갖췄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이 즙과 잼 등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가공기술과 창업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가 무주군의 농업 경쟁력을 키우고 농업인들의 소득을 키워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임실군이 봄철을 맞아 경관 조성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운암면 쌍암리에서 사양리 구간에서는 가로수인 은행나무 전지 작업을 마쳤고 도로변 화단에는 퇴비와 비료를 뿌리는 등 거름주기 작업도 마무리했습니다. 임실군은 경관 유지 관리원을 구성해 가로수와 화단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수군이 여성 일자리 창출과 고용 분위기 확산을 위해 안셀코리아, 농자재 백화점 등 7개 지역기업과 여성 친화 일촌기업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기업은 경력 단절 여성 인력을 적극 채용하고 여성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전북체육회는 이달부터 초중고교생들이 스포츠를 배울 수 있도록 학교와 체육시설 350곳에서 주말 체육학교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요일 2시간씩 총 30주간 진행이 되는 체육학교는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에게 활기를 주고 지도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농촌을 돌며 의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인 행복버스가 장수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농협이 농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운행하는 농업인 행복버스는 농촌 소외 지역을 찾아가 건강검진과 법률 상담, 장수사진 촬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처음으로 통합해 선보인 농협 행복버스는 장수를 시작으로 올해만 전국 86개 지역 6만여 명을 찾아갑니다.
군산시가 전북 투어 패스를 연계한 관광 상품을 선보입니다. 군산시는 전주 한옥마을에서만 사용 가능한 전북 투어 패스 한옥마을권을 군산 시간여행 마을에서도 쓸 수 있는 상품을 다음 달부터 판매합니다. 전북 투어 패스는 카드 한 장으로 14개 시군 주요 관광시설은 물론 시내버스와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평화당이 전북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도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어제 도의회에서 제6차 최고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평화당의 노력으로 새만금 특별법 개정과 남북 화해를 이끌었다며 전북 발전을 위한 강력한 야당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평화당은 김윤덕 민주당 도당위원장의 골프 사건을 언급하며 오만한 여당 견제를 위해 도민들에게 민주당과의 1대1 구도 형성을 호소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들의 사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의회에 따르면 어제 황현 의장과 박재만 의원이 추가로 사직서를 제출해 지금까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도의원직을 내놓은 의원은 7명에 이릅니다. 도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비롯해 2명의 위원장이 공석이 됨에 따라 조만간 의장단을 다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새 봄을 맞이하는 신춘 음악회가 모레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갤러리 숨은 봄날이란 주제로 오는 30일까지 여성 작가 7명의 사연이 담긴 작품을 전시합니다. 제27회 신예 작가 초대전이 오는 28일까지 우진 문화공간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동백꽃 전문 화가인 강종열 화백 초대전이 오는 25일까지 전주교동미술관에서 열립니다. 10년간 소나무만 촬영한 박용덕 작가의 첫 개인전이 오늘까지 교육문화회관에서 마련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 지역에 대한 정부 부처 기관 합동 설명회가 오늘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에서 열립니다. 김제지평선 아카데미가 오늘 시청 대강당에서 사상체질로 소통하고 힐링하라라는 주제로 강연합니다. 글로벌 체험 해외 연수 장학생 선발 접수가 내일부터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과 시군 홈페이지에서 받습니다. 정읍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직업교육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정읍 산림조합은 다음 달 초까지 서영여고 정문 부근에서 나무시장을 운영합니다. (3월 15일) 수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비가 내리는 가운데 다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비는 오후까지 도내 전역에 20에서 60mm가량 내리겠으며 낮 기온은 전주 17도, 익산 15도 등 14도에서 17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4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서 최대 1.5m, 먼바다에선 3m까지 일겠습니다.